1초. AI가 그림 한 장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30초. AI가 3분짜리 노래를 작곡하고 보컬까지 입혀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2분. AI가 영화 예고편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장의 그림이, 수십만 곡의 음악이, 수만 편의 영상이 AI에 의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창작의 역사, 그 모든 것을 AI가 몇 초 만에 재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기업의 70% 이상이 이미 업무에 AI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창작의 영역까지 침투했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일, 오직 인간의 영혼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술, 그것을 이제 기계가 대신합니다. 만약 AI가 모든 창작을 대신하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처음에는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AI가 작곡한 음악이 음원 차트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AI가 쓴 소설이 문학상 예심을 통과했을 때 사람들은 장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창작자들의 SNS에 비슷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의뢰가 끊겼다. 당화가 반토막 났다. 회사에서 AI로 대체하겠다고 통보받았다. 2023년 미국 할리우드에서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6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달라. AI가 대본을 쓰고 AI가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복제하는 시대.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리우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웹툰 어시스턴트,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성우가 이 같은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일감 축소와 단가 하락. 이것은 이미 현실입니다. 인류 문명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 변화. 그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가격 붕괴입니다. AI 그림 한 장의 생성 비용은 약 10원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문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의뢰하면 수십만 원이 듭니다. 기업 입장에서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광고 회사들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배너 광고, SNS 콘텐츠, 제품 이미지.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사람을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AI에게 프롬프트 몇 줄만 입력하면 수백 가지 시안이 쏟아지니까요. 출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표지, 삽화, 웹소설 일러스트. AI가 몇 초 만에 만들어낸 이미지로 대체됩니다.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냐는 질문에 담당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독자들은 구별 못해요. 음악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튜브 배경음악, 광고, 게임 사운드 트랙. AI 작곡 플랫폼에서 장르와 분위기만 선택하면 저작권 걱정 없는 음악이 무한정 생성됩니다. 프리랜서 플랫폼의 창작 의뢰 건수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30%, 두 달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의뢰가 들어와도 단가는 이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AI보다 싸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일상이 됩니다. 창작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수십만 명의 프리랜서들. 그들의 수입이 하루아침에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대형 게임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발표합니다. 콘셉트 아트팀, 배경 디자인팀, 사운드 디자인팀. AI로 대체 가능한 부서부터 인원을 줄입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게임 그래픽 관련 인력의 40%가 감축 대상입니다. 애니메이션 업계의 충격은 더 큽니다. 드림웍스의 전 설립자는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AI가 애니메이션 관련 직업의 90%를 대체할 것이다. 중간 프레임 작화, 배경 채색, 캐릭터 리깅. 이 모든 작업이 AI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웹툰 작가들의 어시스턴트 채용 공고가 사라집니다. 선 따기, 채색, 배경 작업. AI가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해내니까요.
신인 작가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음악업계에서는 세션 뮤지션들의 일거리가 급감합니다. 녹음실 예약이 취소되고 편곡 의뢰가 끊깁니다. AI가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칩니다. 실제 악기 소리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요. 성우들도 위기입니다. AI 음성 합성 기술은 이미 인간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광고 내레이션, 오디오북, 게임 대사. 더 이상 녹음실에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창작 생태계의 하부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수주가 지나자 AI 창작물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는 AI가 만든 배경음악으로 채워진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는 AI 생성 이미지가 수천만 장씩 업로드됩니다. 전자책 플랫폼에는 AI가 쓴 소설들이 쏟아집니다. 문제는 품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인간 창작자가 하루에 그림 한 장을 그릴 때 AI는 1000장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작가가 한 달에 소설 한 편을 쓸 때 AI는 100편을 찍어냅니다. 물량 싸움에서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콘텐츠 시장이 AI 창작물로 포화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창작물의 가치 자체가 폭락합니다. 공급이 무한해지면 가격은 0에 수렴하니까요. 수개월이 지나자 미술학원, 음악학원, 글쓰기 학원의 수강생이 급감합니다. 부모들이 묻습니다. AI가 다 하는데 왜 배워야 해요? 예술 관련 학과의 지원자 수가 30% 이상 감소합니다. 화방, 악기점, 문구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창작 도구를 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미술 재료 시장, 악기 시장, 출판 시장, 창작 산업을 둘러싼 모든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붕괴합니다.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I로 인해 2026년까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만 약 1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처음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연대합니다. 영국에서는 폴 맥카트니, 케이트 부시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37,000명 이상이 AI는 사전 허가를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저작권 소송이 잇따릅니다. 주요 음반사들이 AI 음악 플랫폼을 고소합니다. 작가들이 AI 학습에 자신의 작품이 무단 사용됐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정 싸움이 수년간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를 법이 따라잡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항은 수용으로 변합니다. AI를 이길 수 없다면 AI를 활용하자. 살아남은 창작자들은 AI를 도구로 받아들입니다. 직접 그리는 대신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편집합니다. 직접 작곡하는 대신 AI가 만든 멜로디를 다듬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합니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아트 디렉터, AI 콘텐츠 큐레이터, 창작자에서 관리자로 역할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일자리는 사라진 일자리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완전히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거나 시장에서 퇴장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수년이 지나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AI 창작물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이들에게 AI가 만든 그림, AI가 만든 음악은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문제는 이 세대가 창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AI에게 시킵니다. 음악을 만들고 싶으면 AI에게 시킵니다. 글을 쓰고 싶으면 AI에게 시킵니다. 직접 연필을 잡거나 악기를 만지거나 빈 종이 앞에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창작의 과정에서 느끼는 좌절과 성취,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는 기쁨,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학교에서 미술 시간, 음악 시간이 축소됩니다. AI가 더 잘하는데 왜 배워야 하죠? 예술 교육의 의미 자체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창작을 하지 않는 세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되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콘텐츠의 90% 이상이 AI에 의해 생성됩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라오는 신곡의 대부분이 AI 작곡입니다. 영화 예고편, 광고 영상, 소셜미디어 콘텐츠 모두 AI가 만듭니다. 인간 창작자는 희귀한 존재가 됩니다. 마치 수제 도자기, 장인이나 전통 직조공처럼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 됩니다. 그들의 작품은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극소수 부유층의 수집품이 됩니다. 일반 대중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기존 데이터가 점점 AI 창작물로 채워집니다. AI가 만든 그림을 학습한 AI가 새로운 그림을 만들고 그 그림을 또 다른 AI가 학습합니다. AI가 쓴 글을 학습한 AI가 새로운 글을 쓰고 그 글을 또 다른 AI가 학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모델 붕괴라고 부릅니다. AI가 AI를 학습하면서 점점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다양성이 사라지고 비슷비슷한 결과물만 나옵니다. 창의성의 원천이었던 인간의 데이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I가 AI 생성물만 학습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5세대 이후부터 급격한 품질 저하가 나타납니다. 마치 복사본의 복사본을 계속 만들면 원본의 모습이 사라지듯이 AI 창작물은 점점 더 무의미해집니다. 인류는 스스로 창작의 원천을 말려버린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계산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암산 능력이 떨어졌듯이 내비게이션을 쓰기 시작하면서 길 찾기 능력이 사라졌듯이 창작을 하지 않으면 창작 능력 자체가 퇴화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문자가 발명된 후 구술 문화권의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기술에 의존하면 인간의 고유 능력은 약해집니다. AI가 모든 창작을 대신한 세상. 그 세상의 인간들은 더 이상 창작하는 법을 모릅니다. 빈 캔버스 앞에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릅니다. 빈 악보 앞에서 어떤 음을 써야 할지 모릅니다. 빈 종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상상력이 퇴화합니다. 창의성이 사라집니다. 자기 표현 능력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호모 사피엔스를 생각하는 인간이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류는 호모 크레아토르, 즉 창작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고 뼈로 피리를 만들고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작은 인류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창작 능력을 기계에게 넘긴 인간. 과연 그들을 여전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AI가 그린 그림을 보고 AI가 만든 음악을 듣고 AI가 쓴 이야기를 읽으며 살아가는 존재.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일까요? 문명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류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AI가 모든 창작을 대신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인류는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합니다. 콘텐츠는 무한히 넘쳐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멜로디, 정교하게 구성된 이미지, 흠잡을 데 없는 문장들. 그러나 거기엔 누군가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그린 서툰 그림 한 장, 시련의 아픔을 담아 쓴 어설픈 가사, 삶의 고통과 기쁨이 녹아든 한 편의 글. 그런 것들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AI는 인간의 창작물을 학습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AI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꿈꾸지 않습니다. AI의 창작물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해도 영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류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창작의 가치는 결과물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창작의 진짜 가치는 과정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매일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창작하는 삶을 지켜낼 것인가? 오늘 당신이 그린 낙서 한 장, 콧노래로 흥얼거린 멜로디, 일기장에 적은 몇 줄의 문장. 그것들은 AI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예술은 동굴벽에 그려진 손바닥 자국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창작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그것을 기계에게 넘겨줄 것인지, 끝까지 지켜낼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